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적고자 합니다.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고 저 역시 그동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직전 당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습니다. 고 교수님, 네. 이 비박계 일각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좀 사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대선 꿈을 접겠다고 한 것을 보면 진정성은 좀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비박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비박의 좌장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비박이 좀 지리멸렬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들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필생의 꿈인 대권의 꿈을 내려놓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자기 마음을 비움으로써 비박의 구시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가 대선 불출마 카드라는 어떻게 보면은 배수진을 치고 친박 퇴진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지금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1차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 퇴진과 조기 전대를 통해서 당을 환골살퇴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 친박 축출을 포함해서 친박 핵심들을 축출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당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친박이 계속 버티기를 한다면은 결국 당을 나가서 보수 신당을 창당하라고 거기에는 뭐 이미 나가 있는 정의화 의원이라든가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재호 전 의원 등 이런 분들과도 다 하나의 그런 큰 울타리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김용태 의원이 어제 탈당한 상황에서 지금 탈당 도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적기에 이런 그 대권 불출마 카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대변인님,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입지에 대한 정치적 셈법 고려가 왜 없었겠냐 싶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를 재집권하겠다는 명분에 충분한 설득력은 줬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예, 오랜만에 사실은 그 묵직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꿈이라는 게 쉽게 버릴 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도 축적돼 있으니까. 왔던 것 그다음에 본인을 추종하면서 이렇게 그 옆에서 조력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 보수 정당 뭐 새누리당의 이 해체 내지는 쇄신 환골 탈퇴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건 높게 평가를 하고요. 우선 그 이달 초인가요? 저희가 이 시간대도 봤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의 탈당을 제일 먼저 김무성 전 대표가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패널 분들이 저기다가 나까지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때 이제 대선 불출마 같은 걸 보였다면 더 무게감이 있었을 때라는 아쉬움을 저희가 같이 이제 그 공감을 했었는데 지금 전 대선 불출마를 본인이 던지면서 그 무게감이 좀 실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친박 지도부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지도부의 사태를 공개적으로 이미 뭐 친박 지도부는 논거가 부족한 그 뭐 12월 20일 사퇴, 뭐 1월 중순 전당대회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이유인지에 대한 그 의혹 그리고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해소하고 그 보수 정당의 이제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일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사실은 친박의 뭐 좌장 내지는 이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그 새누리당의 이 환부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과 만나서 뭘 했다라는 보도가 나간 것도 오늘 아마 저런 그
수순을 밟고 수를 던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예. 생각도 듭니다. 일부는 어젯밤부터는 미주리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게 그 향후의 탈당 국면,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이 변해가는 모습에 예. 중요한 고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교수님, 일단 이제 친박의 반응이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저희 취재진들이 통화를 몇 번 해보니까 약간 평가절하합니다. 이게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일부 친박 의원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친박 지도부에게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큰 압박이고 큰 타격이죠. 예.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정말 정치적 큰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지금 자칫하면은 국민의당에 뒤지는 제3당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면은 일부 조사에서는 일간 단위로는 이미 역전을 당했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더 이상 국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도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정청 책임 항상 일체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국정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율이 뭐 국민으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추락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큰 거죠. 합리적 보수로 재결집하지 않는 한 현재 친박 지도부로는 내년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해서. 김무성 전 대표는 예.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물론 본인도 스스로는 이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아무래도 당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것이 결국은 보수 진영에 다시 한번 재집계를 하고요. 특히 이 그동안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판에서 이제 뭐 이혼 집정부제라든가 다양한 본인의 예. 활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던짐으로써 본인도 활로를 찾을 수 있고요. 새누리당으로서도 지금 분당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던져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말을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 재집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정현 대표의 사퇴에도 사퇴를 조금 앞당기는 어떤 계기가 오늘의 상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비대위 얘기를 했잖아요. 정진석 원내대표 비대위를 하면서 3대3, 그러니까 네. 비준 3대3, 친박 3대3 해서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 비대위원장에 대해 전권을 줘야 한다. 그렇게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게 거의 결렬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는 남아있겠죠.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게 되면 네.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비대위에 전권을 주겠다 하면 사실 탈당이나 분당의 어떤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김무성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현재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앞장서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야당 자체가 굉장히 머뭇거리고 어떻게 보면 간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탄핵 소추안 발의에 앞장서겠다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김무성 대표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야당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태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소추에서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다음 대선 들고 향후에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당이 됐건 간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에서 완전 뒤로 멀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탈당 전에 이러한 탄핵 수차를 먼저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당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가면서 설사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게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몸살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연 발의를 해서 통과되겠냐 그런 식의 몸살이를 하고 있지만 예.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지금 탄핵 수치로 바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도 훨씬 더 강성적인 입장이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탄핵 소추와 관련된 김무성 대표의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내가 볼 때는 탄핵 소추 발의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다른 거 뭐 탈당이나 분당과는 뭐 관련 없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네. 탄핵 얘기 지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무성 전 대표 여러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탄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고 교수님,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 오늘 회견에서 좀 이렇게 국민이 귀에 쏙쏙 들리는 메시지를 몇 가지를 이제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대선에 나 안 나가겠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탄핵을 우리 비박계가 주도를 하겠다. 뭐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만 이게 김영삼식의 어떤 정치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일단 탄핵 정국이 야권이 원래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의결 정족수가 담보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야권이 주저주저한 측면이 있었는데 미리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에 따라서 내년 대권 판도도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1위라고 해서 내년 대선까지 1위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저도 여러 차례 야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만 이 부자 몸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탄핵 정국, 최순실 비리 정국을 만든 게 야권이 아닙니다. 언론과 시민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국인데 야권은 그런 민심을 확인하고도 주저주저하고 자고 우면하고 몸살에 왔어요. 그래서 민심의 뒤에 숨어서 간보기만 해온 게 지금 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지도자들이 이러한 탄핵 정국에 대해서 민심이 드러났으면 그 민심을 믿고 명분을 믿고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그런 쉬운 길이라면 누군들 못 오겠습니까? 거기에 뭐 200명이 될 것이냐, 헌재가 뭐 2명이 나가면 그게 될 거냐, 어쩌냐, 이런 저런 걸 전부 따지면서 지금 서로 주저주저하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도대체 정치권이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 희생의 카드를 던지고 거기에 탄핵도 우리가 앞장서 버리겠다. 이건 과거의 YS 정치를 아주 배운 수제자다운 어떤 정치적 뭐랄까요 승부수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어떤 명분과 세를 믿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주판을 튕기든지 일일이 튕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점을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파고들고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의 비박이 뭉칠 경우 한 40~50%는 금방 없거든요. 그러면 탄핵 정국은 결국은 비박 아니 말하자면 새누리당 저 비주류나 비박이 쥐고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보수 세력이 다시 결집하게 되면은 내년 대선에서는 한번 뭐 그것이 신당이 될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완전 문패도 내리고 황골탈대단 또 다른 뭐 새누리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본인이 특히 이 대권 이 꿈을 내려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모셔올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승민 대표를 전 의원을 한번 또 밀어 세울 수도 있고 여러 지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수 신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 개헌 카드를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나온 것은 아주 좋은 절묘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탄핵 정국 1라운드에서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기싸움을 했다면 그 판정승 1라운드 판정승은 일단 비박계가 얻은 거 아니냐, 거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비박계의 흐름은 김무성 전 대표의 오늘 선언으로 해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그다음에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걸로 해서 상당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친박계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다르게 비박계가 현재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권만 가지고는 사실상 탄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0명이라는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중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은 비박계가 지고 있는데요. 비박계가
그러나 결국은 또 비박계도 결국은 현재 정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실추시킨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또 같이 져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전국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야권으로서는 맞습니다. 정족수와 헌재 결정이라는 아주 정말로 엄청난 이 난제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결국은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 신중한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민들의 이 분노의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말에 정말 100만 명 넘어서 네.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은 야권의 추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단계를 지금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이미 추락해버린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의 추락한 모습들을 새로 재건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네. 어느 쪽에 꼭 판단승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 비박계가 제 역할을 더 해나가느냐, 아니면 야권이 여기서 충분한 비박계를 설득해서 정말 국회 정족수를 넘어서서 예. 탄핵 정국을 이끌고 이후에 현재 결정까지 이끌어낸다면 그런 국면에서 큰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김무성 전 대표 이 당 정상화 선언을 했지만 탈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탈당 기자회견을 앞둔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 의원님. 일단 오늘 오후죠. 탈당 기자회견 하시는 게. 저는 회견을 하지 않고요. 이름만 올렸습니다. 네. 일단 미리 좀 탈당의 변을 들려주시죠. 글쎄, 지금 새누리당은 국가 위기에 이제 해결책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로한 간신배 도당이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역적 도당들입니다. 이런 당에 남아있다는 예. 것이 치욕스러워서 나가는 겁니다. 네. 치욕스러우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탈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추후에라도 탈당을 좀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탄핵은 어차피 가는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거의 마음속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지금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새누리당 대권 주자가 대선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대권 포기 선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정 의원님도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말,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수습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보수의 가치 재건 이런 것들에는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무슨 보수 당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패거리 도당이죠. 역적 도당 같이 비춰지는 겁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지 어떻게 예. 독재가 보수니까. 근데 독재를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보수 정당을 세워야지 지금 예. 이 당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표를 구하겠습니까? 지지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 의원님이나 김무성 전 대표나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정권을 다시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 의원께서도 당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당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 밖에 나와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치욕스럽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전한 보수 정당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집권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일단 그것이 세워져야지 집권이 되든 말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나왔지만은 예. 이제 새누리당은 어차피 짧게는 1년, 2년, 길게 보면 2년 후에는 없어질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새로운 정당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이 현재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라도 새로운 정당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새로운 정당을 세우시는 이유가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권을 위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집권 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건전한 보수 정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 정당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네.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도 어제 탈당을 했고 오늘 또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같이 탈당을 하니까 이 세력이 합쳐지고 또 다른 세력까지 합쳐져서 좀 세력을 커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광야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참 막연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길이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앞날에 대해서는 그냥 신념대로 가는 겁니다. 그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께서 생각하는 지금 여권의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누굽니까? 아니 그 여권의 대선 주자라고 그런 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새누리당이 있는 한.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대권 주자가 대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누가 대권을 주겠다고나 했나? 예.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제 새누리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없어질 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정 의원께서 이제 당 밖으로 나가서 새로 만들 당, 그 당이 집권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세력과 합해서 집권을 하든 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당하고도 어떻게 연대할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만드실 당이 그런 여러 가지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열려져 있죠. 광야에 섰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당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탈당 기자회견 오후에 뭐 본인은 참석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 어떤 말씀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님, 일단 정두원 의원의 말을 들어봤고 새누리당 상황 계속 얘기를 해보면 탄핵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일단 말씀 많이 주신 것처럼 탄핵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예. 오늘 아침에 많은 그 신문들이 언론들이 좀 분석을 1대1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새누리당 내에 확답을 준 의원들이 한 30명 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그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무소속까지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했을 때 부족한 29표가 뭐 아슬아슬한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비박계가 그 쭉 몰려간다면 그 지금 비상시국회의에 상시 참석 멤버가 한 4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전 안정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건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이러해서 그다음에 그 스스로의 뭐 임기 단축 그다음에 뭐 향후 우리가 나갈 정치적 로드맵까지도 그 대통령과 국회가 지금 제시해서 국민들도 그에 쫓아가서 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전망이 안 보이니까 불가피전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야당처럼 표 계산하고 정치적 계산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의 의무로서 지금 상황에 탄핵을 결과와 상관없이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야당이 계속 이 탄핵 정국이나 하야를 주장하면서 그 촛불 민심에 이제 편승해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87년 체제 이후에 계속되어 온 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저는 탄핵과 개헌과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의 이 관련된 진실을 덮으려고 국면을 전환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관련한 진실은 이제 검찰 특검 통해서 규명하면 되는 건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무언지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제시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좀 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빨리 하루라도 탄핵 진행하고 개헌 논의 진행이 돼서 내년에 또 다른 그림으로 국민들에게 그 박수를 받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변호사님. 네, 김무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권의 꿈을 접겠다는 의미는 탄핵과 관련도 마찬가지고 탈당과 분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대권의 꿈을 접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비박계에서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경쟁과이기 때문에 누가 또 주도권을 주냐가 굉장히 눈치 보기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난 대권을 가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비박계를 일단 주도할 수 있는 토양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대권 주자도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비박계랄지 또 친박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결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탄핵 관련해서 야당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26일에 촛불 집회를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요. 맨 표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리 정치가 365 국회의원들이 질이 낮다고 하지만 적어도 200명 이상 이게 모이지 않겠어요? 200명 찬성 안 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예. 너무나 계산적이고 자기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무성 대표가 또 본인이 비박계 내가 볼 때는 결집을 시킬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아마 그 탄핵안에 찬성할 사람은 서명 받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비박계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탄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메시지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한 것, 그것은 현 친박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탄핵과 맞물려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찬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그때 친박과 비박이 이제 홍해가 갈라듯이 확 갈라지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님은? 분명히 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그 분기점에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데 합류하느냐. 예.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의 이 탈당은 아니지만 일단은 대권의 포기라든가 탄핵에 나서겠다는 이런 선택이 다시 말해서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아까 예.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버리는 카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친박계는 이제는 몰락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있었던 이 국정문란에 대해서 친박계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여기서 야당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은 정치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해서 여기서 실패하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결국은 그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한국 정치가 퇴보하는 길에 이 악역을 맡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장 신중하게, 그리고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항상 국민을 반발짝 앞이나 반발짝 뒤에서 같이 국민과 같이 가는 것이지 네. 정치가 상황에서 꼭 앞서서 몇 발짝을 앞서서 가다가는 도리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탄핵의 국면 그리고 헌재로 가는 이 국면에서 정말 친박계가 이미 포기된 상황에서는 비박계는 정말 새로운 보수 정당의 가치를 만들려고 분명히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야권도 이제는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썼던 보수 정당의 가치에서 이제는 진보 정당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놓아야 될 다양한 로드맵 카드들을 제시하면서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사느냐. 저는 그 과정이 내년 2017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지금부터 비박계 그리고 야당도 치열하게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다음 이어갈 내용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떤 정치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반대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짧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우주 기운을 받은 것이죠. 네, 정치는 늘 네. 얘기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이자 기술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YS나 DJ 그 독재 정권 시대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나가야지 국민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숟가락만 연겠다. 이런 자세는 그건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